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무려 76년 동안이나 유지됐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법 하나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법조항 하나 쓱 고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공무원이란 대체 누군가, 그들의 진짜 존재 이유는 뭘까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판을 뒤엎는 아주 흥미로운 발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공무원이라는 자리를 평생 직장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종류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로 사회학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정부 부처가 하나의 거대한 교실이고 공무원들은 그 안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의 진짜 문제들을 직접 배우고 연구하는 학생이자 연구원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옵니다. 왼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직장인, 공무원이죠. 안정적인 철밥통을 목표로 그냥 은퇴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사회학교 모델을 한번 보세요. 역할은 학생이고요. 목표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는 은퇴가 아니라 배움을 다 마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졸업이에요. 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리고 이 관점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의 월급이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미래의 사회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장학금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달 받는 돈이 그냥 월급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장학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 일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회학교의 학생, 즉 연구원으로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뼈아픈 현실적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인 셈이죠. 먼저 이상적인 길부터 볼까요? 사회 문제를 진짜 해결해보겠다는 열정으로 공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 모든 경험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예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배울 게 없다, 내 성장이 멈췄다 싶으면 미련 없이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서 그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는 거죠. 공직이 종착역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그 냉혹한 현실을 너무나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성장은 멈춘 채 그저 자리만 지키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쓸쓸한 미래를 꼬집는 거죠. 공직생활 내내 진짜 나만의 실력, 나만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다면 결국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장이 멈춘 자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 그건 국민이 준 소중한 장학금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갉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졸업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한 행동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작용하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 에너지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의 사적인 삶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누가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까지 드는데요. 정말 대담하죠. 예를 들어서 공직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벌었다? 그럼 결국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또 국민을 힘들게 했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가족의 건강 문제나 자녀의 어려움 같은 걸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어쩌면 지금 내 삶에 닥친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이 너 지금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니? 하고 돌아보라는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이상적인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는데 핵심은 명령이 아닌 연구에 있었습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현재의 공무원 조직은 국민을 위한 봉사 집단이 아니라 그냥 조직의 이익과 논리만 따르는 거대한 카르텔과 다를 바 없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결국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게 바로 이 두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왼쪽의 낡은 명령 시스템은 위에서 시키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군대식 구조죠.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연구 시스템은 정반대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상급자는 그걸 밀어주고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두는 거고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좋은 리더, 좋은 상급자는 명령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팀원들이 국민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과 싸워주는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은 사회 문제를 파고드는 연구원이 되고요. 평가는 더 이상 상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 부하 직원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훨씬 공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상사는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철학이 조직 전체에 깔리는 겁니다. 복종 의무 삭제라는 어찌 보면 작은 법조항 논의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공직사회는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국민을 섬기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일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